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 이어서 이제 페어와이즈 릴레이션십 데이터셋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페어와이즈는 이제 수치형 변수들이 이제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서브 플롯을 그리게 되는데요.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이 예제 보시면은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했어요. 이 아이리스 데이터는 이제 꽃잎과 꽃받침의 길이가 이제 품종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표시를 해 놓고 있는 데이터셋.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셋인데요. 이 데이터셋 로드해 오도록 할게요. sns.load 데이터셋 해서 아이리스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불러오게 돼요. 그러면은 재사용하기 위해서 아이리스라는 변수에 담아서 재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이리스 이 데이터셋 보시게 되면은 꽃잎과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품종에 따라서 그 길이와 너비가 조금씩 다른 경향이 있는데요. 이걸 시각화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분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럼 일단 그 품종에 대해서 꽃잎과 꽃받침의 길이에 대해서 일단 그룹화를 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룹 바이에서 스피시스를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품종에 따라서 이제 그룹화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냥 하게 되면은 이제 품종에 따른 수치형 변수에 대한 이렇게 평균 값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평균값 말고 이제 describe 값으로 그려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평균값 보게 되면은 여기 세팔 랭스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여기 품종이 세토사, 버시컬러, 그 다음에 버지니카가 있는데 이제 품종에 따라서 값이 이 페탈 랭스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디스크라이브로 또 요약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요 각각의 값에 따라서 개수는 다 똑같아요. 50개씩 들어있고 평균값,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이런 값들을 이제 각각의 품종에 따라서 이제 요약된 값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describe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술 통계 값을 여러 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냥 mean 하게 되면은 이제 평균값을 보게 돼요. 그래서 완전 요약된 수치를 보게 되는데 각각의 이제 품종마다 이제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이 수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그룹 바이에서도 여기 평균을 구할 때 따로 수치 데이터를 지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 특정 수치 데이터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수치 데이터에 대한 이 평균 값을 구할 텐데, 이렇게 특정 컬럼을 지정하지 않으면은 모든 수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구한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룹 바이에다가 다른 컬럼을 지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평균을 구해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이 값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시각화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한 번에 수치 데이터를 시각화해 주는 게 이 페어 플롯이 한 번에 이제 수치 데이터를 시각화해 줘요. 아이리스에서요, 만약에 히스트 하게 되면 이제 판다스에 있는 히스토그램을 한꺼번에 이렇게 그려주게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판다스에 있는 이제 서브 플롯을 통해서 이제 모든 수치 데이터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이렇게 저 서브 플롯 문구가 안 보이게 찍고 싶으면 이게 변수에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구해볼 수가 있어요. C본에서도 이제 비슷한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요 페어 플롯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ns.fairfloat 하고 그냥 통째로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아이리스 데이터 그냥 통째로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알아서 이 내부에서 이제 페어 그리드를 그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까지 서브 플롯 그리게 되면은 여기 안에 보면 이제 팩싯 그리드를 그렸었는데, 이 팩싯 그리드와 다르게 이 페어 그리드의 차이점이라면, 팩싯 그리드는 내부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품종에 따라서 이제 다른
그래프를 그리거나 할 텐데 이 페어 그리드는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서브플롯을 그려주게 돼요. 그래서 페어 그리드를 그렸는데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히스토그램 위에서 판다스로 한 번에 이렇게 히스트해서 그렸던 요 히스토그램을 요 페어 플롯으로 이제 수치 데이터를 짝을 이루어서 그려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요 수치 데이터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렸어요. 그래서 이 대각선은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는 이제 한 개의 변수에 대해서 그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두 개의 변수가 아니라 요 대각선에는 이제 두 개의 변수가 아니라 한 개의 변수, 자기 자신을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도 휴 옵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에서 스피시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품종에 따라서 이제 다른 색상으로 그리게 돼요. 그래서 요거 품종에 따라 이제 다른 색상으로 그리기 때문에 약간 이제 속도가 조금 오래 걸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그렸던 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 히스토그램을 요 대각선에 그렸었어요. 그런데 여기다 휴 값을 넣는 순간 여기 대각선에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KDE 플롯으로 바뀐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옵션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일단 kind scatter라고 있는데 이 kind 값은 지정해 주는 그래프에 따라서 그리게 되는데 기본 값은 이제 scatter 플롯이고 이 diagonal kind는 auto. 그래서 이 대각선에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건지가 이 dig의 kind diagonal kind를 의미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하이트하고 에스펙트 값을 통해서 이제 그래프의 사이즈를 조정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kind 값하고 이제 다이아고널 kind 값 보게 되면은 이제 auto hist KD none 이렇게 그려보실 수가 있고 kind는 scatter plot 아니면 leg plot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leg plot을 그리게 되면은 kind의 leg 이렇게 회기선을 갖는 그래프를 그려주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각각의 이제 품종에 따라서 다른 회기선을 갖는 이 그래프를 서브플롯으로 그렸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여기 예제로 가서요.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휴값 지정해서 그려보는 것까지 저희가 똑같이 따라해 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아이리스 데이터로 이제 페어 그리드를 그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그래프를 그리도록 했어요. KD 플롯을 그리도록 하고 요 레벨을 지정을 해서 그 넓이를 좀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다이아고널에다가 KD 플롯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은 이제 KD 플롯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오프 다이아고널은 이제 다이아고널이 아닌 그래프들은 이제 KD 플롯으로 그려라 라고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거는 그대로 이제 가져다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그 페어 그리드 아이리스로 이제 기본 값으로 그리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이아고널에는 KD 플롯을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이아고널 아닌데도 KD 플롯을 그려달라라고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 KD 플롯의 이제 레벨 값을 이제 6으로 지정을 해서 그리도록 했어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기다리는 동안 이제 다른 예제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갤러리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페어 그리드를 조금 다르게 그려볼 수 있는 예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다이아고널의 요 아래쪽은 요 KD 플롯을 그려주고 위쪽은 스캐터 플롯을 그려달라. 왜냐하면은 여기 그 대각선의 아래쪽과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같은 값을 어차피 그리게 돼요. 중복이 돼서 그리게 되니까 한쪽에는 KD, 한쪽에는 이렇게 스캐터 플롯을 그려달라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맵에다가 upper row diagonal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 다이아고널에 지정을 한 값, 그 다음에 여기 그 오프 다이아고널에는 두 개의 변수를 이렇게 등고선처럼 그리도록 해서 KD 플롯을 그리도록 했는데요. 그럼 이제 sns.pairgrid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페어 그리드를 그리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페어 그리드를 그렸고 G.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이아고날 값을 먼저 맵의 다이아고날은 KDE로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다이아고날에는 KDE 하게 되면은 여기 대각선에는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트를 해서 밀도 추정을 한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만약에 밀도 추정한 게 아니라 KD 플롯이 아니라 디스트 플롯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다이아고날에다가 이제 디스트 플롯을 그리게 돼요. 그 다음에 예제에 있는 것처럼 이제 어퍼하고 로우에 다른 그래프 하나는 스캐터, 하나는 KD 플롯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옵션을 주고 위에다가는 스캐터, 아래에다가는 KD 플롯을 그려주세요.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각선의 위쪽과 아래쪽에 서로 다른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왜냐면 어차피 이 대각선 같은 경우에는 X축, Y축만 바뀌었다 뿐이지 이 마주보고 있는 그래프들은 이제 같은 값을 표현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스캐터 플롯도 그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KD 플롯도 같이 그렸어요. 그래서 요 페어 그리드를 그릴 때 요 다이아고날이랑 오프 다이아고날 이렇게 표시를 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다이아고날의 위쪽 값, 아래쪽 값 따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서브 플롯을 그리는 수치 데이터의 서브 플롯을 그리는 예제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리치 플롯이라는 거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 리치 플롯이라는 거는 산의 능선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산의 능선처럼 이제 수치 데이터를 표현을 했는데요. 이 리치 플롯 같이 그려보도록 할 텐데 얘는 팩싯 그리드로 그렸어요. 그래서 이 팩싯 그리드로 그리게 되면은 이 휴값에 지정하는 값들 리치 플롯으로 그리게 되는데요. 한번 서브 플롯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sns. 여기 팩싯 그리드로 그리는데 이 팩싯 그리드에 보면 이제 데이터와 로우와 컬을 지정을 해주도록 했어요. 데이터에는 아이리스를 지정을 해주고요. 로우에다가 스피시스 품종을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팩싯 그리드로 이제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서브 플롯을 그려주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변수에다가 담아서 사용을 하도록 할 텐데 여기 같은 g라는 변수에 담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g라는 변수에다가 담아주고 그 다음에 사이즈 약간 조정을 해주도록 할 텐데 하이트 3, 에스펙트 1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옵션을 조금 바꿔서 에스펙트를 3, 하이트를 1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팩싯 그리드로 이렇게 그래프 사이즈를 조정을 했는데 에스펙트 한 6으로 조금 더 크게 그리도록 할게요. 넓게 그리도록 하고 그럼 이 안에서 요 스피시스 품종에 따라서 이제 다른 분포를 그리게 되는데요. 이 안에 있는 값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g.map하고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 안에 이제 펑션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일단 어떤 그 그래프를 그릴 건지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sns. 여기에다가 kde 플롯을 그려준다 라고 하고 이제 어떤 컬럼에 대해서 이 변수 값을 가져올 거냐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팔 랭스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세팔 랭스를 그려주게 되면은 여기에 이 세팔 랭스 값을 이렇게 산에 그 리치 플롯 산 능선처럼 표시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쉐이드는 true로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요 산의 요 밑에 색칠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요 팩싯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스피시스라는 품종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df 요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ris. 헤드로 요 값을 보게 되면은 이 팩싯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컬럼에 있는 범주형 값을 나눠서 그릴 때 팩싯 그리드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페어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그리게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치형 변수 여러 개에 대해서 그릴 때는 페어 플롯을 사용하고요. 페어 플롯이나 이제 페어 그리드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범주형 변수 값에 따라서 이제 서브 플롯을 그리고자 할 때는 이렇게 팩싯 그리드를 사용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형 변수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개의 서브 플롯 그려보는 것까지 해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 튜토리얼 그다음 튜토리얼 이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